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강금실 민주당 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마쳤고요. 이제 다시 세 분과 함께 정무 감각이라는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SBS의 박진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눌 첫 주제,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진호 의원, 네.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만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지만 얘기는 그냥 제자리 같아요. 지금 한덕수 후보는 자, 국민들의 요구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11일까지는 그러니까 그 선관위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 측은 이전처럼 자기는 이제 당내 경선을 정식으로 다 거쳐서 선출된 후보인데 한 후보는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셨느냐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면서 좀 감정이 격앙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말도 거칠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감정적이면서도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명분에서 좀 앞서는 상황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정식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거고 또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다만 이제 당 대선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도 이제 본인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적인 면은 역시 이제 그 한덕수 예비 후보 측에서 11일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좀 결의나 단일화 압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11일 이후로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자연스럽게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조금 전에 박진호 의원 얘기한 대로 두 분 그 오프닝 때 공개 발언 다 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예. 한 후보께서는 어디서 오셔가지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왜 후보님께서는 뒤늦게 나타나서 국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절차 다 거쳐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완료하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니까 한덕수 후보가 완료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꽃다발 증정했대요. 오늘 안에 단일화 좀 합의해달라고 꽃다발을 증정을 했다고 하는데 팻말까지 들고서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행동 자체가 김문수 후보는 나는 다음 주에 하자는데 왜 오늘 안에 하자는 거냐. 이거 한덕수 후보 편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잠깐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 국회 이제 사랑제 커피숍에 이렇게 가기 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요? 김재현 실장 같이 다 봤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법적 공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그 법적 대선 후보의 지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개의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 중지 가처분 신청은 오늘 신문이 있었고 오늘 또 나는 대선 후보라는 그 법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더라고요. 그 두 개 다 이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가처분 입장이죠. 처분 요청이죠. 그러면은 저런 행식의 법적 조치까지 이렇게 밟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11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사흘 남았어요. 중앙선관위의 입후보 등록은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건 명확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지만은 11일 말 지나고 나면 자기는 무소속 후보 지위로도 입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배수진인데 오늘 이제 아침 8시 반에 김문수 후보의 바로 이 입장의 또 배수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운동하고 또 토론해서 결론은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 이야기는 당신이 그러면 11일까지 이거 입후보 등록하지 않겠다는 그걸 번복해서 무소속으로 좀 뛰고 나랑 단일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뭐 이 단일화 후보 나한테 양보해라.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예. 뭐 솔직한 입장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또 직접 만나시고 얘기하시니까 김문수 후보의 속내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또 김정대 전 의원님 네.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제가 좀 여론조사는 또 이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면 지금 하면 내가 좀 불리한 것 같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덕수 후보의 어느 정도 경쟁력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일주일의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는 게 그 빅텐트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빅텐트. 예, 그러니까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이렇게 한번 크게 통합하는 효과를 보이면 이게 그래도 담은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빅텐트론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 3자 대결에 그 각기 한 명씩 넣어봐도 불과 몇 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아마 전당대회 효과를 본인들이 이미 지지율 상승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여론조사로 해서 넘겨주느니 현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대선에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걸 사실상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빅텐트냐. 그리고 초기에 어떤 그런 어떤 빅텐트에서 어떤 농거들이 지금 다 살아있느냐 이거죠. 전당대회 그 경선을 할 때는 사실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직후에 단일화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 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 예. 이렇게 보고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서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당히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도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차례로 들려드린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 옛날에 김문수 후보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어요. 예, 라디오도 들으시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 다음에 나온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고 그 다음에 권영세 마지막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는 말씀 드리는데 말이죠. 지금 박진호 의원 이게 보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정말 당 지도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한덕수 후보하고도 싸워야 되고 혼자서 지금 양쪽을 다 맞서 싸우고 있는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대선 후보가 당무를 우선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그 당무 우선권과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교체권이 있다. 지금 이게 맞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이제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예.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고 또 기존의 이제 정당의 그 당직자 인프라를 이제 선거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는 이제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측의 그 의견은 뭐 당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무 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라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상황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짚어보면은 뭐 당 지도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경선 과정에서도 뭔가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내심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던 건데 당 지도부가 예상외로 김문수 후보가 자기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 당 지도부가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그동안은 약간 달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가
어제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갈등 양상으로 가는 예.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슨 알량한 후보 자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뭐 그렇게 감정이 되게 격앙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관건은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지금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슬슬 후보 아예 교체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진호 의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오후 5시 반쯤 1시간 만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만남은 아무런 성과 없이 합의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끝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어디서 한덕수 후보는 갑자기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한덕수 후보가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전화 통화 안 한다 오해받을까 봐 무슨 얘기냐 이랬는데 자 그러면 당 지도부는 정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교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교체를 할까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후보자들 간에 이제 이談판을 통해서 협상해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제 상당히 좁아지죠. 예. 그냥 흔히 말하는 강제 단일화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이미 이제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비대위 입장에서는 뭐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원래 4시 반부터 이제 토론을 하고 6시부터. 6시부터 토론을 하고 마치고 나면은 바로 오늘 여론조사 밤부터 한다. 여론조사 내일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김문수 후보가 그 즉각 중단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발된 거고 그렇다면은 이미 그 자체도 그냥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나하고 상의한 번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은 74조 2항이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쉽게 말하면은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당헌 당규는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당한 사유라는 게 그러면 아닌 말로 후보자가 갑자기 뭐 요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건강상에 그동안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동안 또 밝혀지지 않은 뭐 범죄 사실 증명 이런 거 다 하긴 했지만은 결정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실적 관계가 밝혀진 게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임시방편으로 이걸 갖다 수혈 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 이 규정은 적용되는 건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자기는 공당에 뭐 한 달간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 지위를 확보한 자신이 이걸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법적으로도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은 74조 2항을 끌어가지고 이게 뭐 상당한 사유로서 후보를 교체하는 전국위원회 어제 안건도 사실상 이건 맹지 않았거든요. 예. 후보 교체. 이거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잘 됐을 때 그럼 예. 후보를 바꿔야 되잖아.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한덕수 후보로 말 바뀌어야 되면은 우리 후보를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이걸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신은 김문수 후보는 커졌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작당이다. 나 여기에 절대 불복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은 뭐 그 이상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은 단식 들어가면서 알량하고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또 김문수 후보 그냥 있지 않아요.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명인데 왜 나를 가지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싸우냐 이렇게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후보 간 극적 단일화는 한 사람이 극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한 단일화는 쉽지 않습니다. 단일화는 쉽지 않다. 단일화가 쉽지 않으면 김성태 전 의원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일화가 쉽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1일 날 이번 주 일요일까지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공식적인 후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에 김문수 후보 이름을 올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이제 공당의 후보 지위를 확보하려면 공당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당 대표 직인이 찍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없고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비대위 검증실 위원장이 여기에 지금을 찍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이제 좀 봉착할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과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교체해서 후보 등록 때 한덕수 후보는 또 당연히 입당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러고 나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문제는 그 당헌 74조보다도 정당법 12조를 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즉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2조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전당대회라든가 전국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절차가 하나만 어긋나도 그 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후보가 반대하면은 이런 어떤 절차를 합법적으로 지도부가 할 상황이 아니다. 예.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법적으로 유리한 거고 이거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이제 11일까지 돼도 이 직인을 갖다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날인을 안 해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고 이걸 안 해주면은 나중에 이 정당 행위에 태만한 게 전부 어떤 법원으로 가서 일정 정도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거든요. 예. 그래서 법은 제가 보기에 김문수 편이고. 법은 김문수 편이다. 법은 예. 김문수 편이고 다만 어떤 이 당에 관한 아직 운영 즉 직인을 갖고 있는 옥새를 갖고 있는 권영세 일단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다 이것은. 예. 이거는 법적 판단은 명료합니다. 다만 물을 수 있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예. 왜 말 바꾸냐 이런 정도. 예. 이 단일화 자체가 이렇게 되면 실패해요. 누굴 한 명 정하건 간에 원래 이제 국힘 지도부가 상상했던 그림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올리면서 전통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확장성이나 약간 이제 지금 긴급한 국제 현안들 뭐 이런 것들의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의 저 한덕수 후보의 이미지를 흡수해서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약간 뭔가 대립 양상이 되면은 약간 지금 당 내에서도 현역 의원이나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내심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원외 위원장들이나 이제 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은근히 또 김문수 후보 편에 예. 서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에 뭐 당권이라든지 뭐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상당히 이제 난장판이 돼버린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대선 형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단일화 과정의 오류 때문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나 또 당 지도부가 뭔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담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지금 이러고는 있지만은 11일까지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뭐 조금 전에 아이디어를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20명 탈당시켜서 정당 하나 만들고 그 정당의 후보로 한덕수 후보를 등록을 하고 그래서 단일화는 시간 갖고 하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호 한 3번은 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이런 묘수라고 윤상현 의원은 내놨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당시 이제 유력 보수 진영의 후보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이 초반에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참 여러 형태로 지금 반기문 총장을 설득해서 이분이 이제 결심을 구했는데 그 대신 내가 새누리당 대통령이 탄핵당한 새누리당 후보로 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바른정당이고 예. 제가 바른정당의 초대 사무총장인데 제가 그 당 만드느라고 밤잠을 제가 예. 정말 얼마나 못 잔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정당이었지만 그리고 의원들도 약 40여 명 가까이 많이 됐었어요. 갔었죠. 예? 예. 그렇지만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이 오랜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치권 신뢰를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인천공항 귀국 기자회견부터 지하철 타는데 보면 지하철 요금 가지고 심지어 선영 묘지를 갖다 참배하는데도 거기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외에 정치적 공격에 결국 20여일 만에 그냥 드롭해버렸잖아요. 예. 그렇듯이 전 윤상현 의원 나름대로 정말 고육지책으로 오직 다투하면 저는 아니 나오겠나 싶지만은 성사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번 대선이 잘못돼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 상황이 맞아야면 지금 뭐 정계 개편에 당이 지금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뭐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상당히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상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걸 막 22차례 18일 동안 난 단일화 하겠다 했으니까 그 단일화의 약속을 위해서 그 진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11일이 지나면 왜 11일이 중요한 걸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호 2번을 달아야 그래도 중앙선관위에 이 공식 선거법에 의해서 정당 국고 지원금이 나와요. 네네. 그래야 그 돈 가지고 후보 유세 차량도 만들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 가지. 근데 이걸 밖에 지금 11일 지나고 나면은 한덕수 후보는 기호 2번을 못 달아요. 예. 그럼 그 비용 뭐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제3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보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극히 그러니까 일부가 되는 죽어나서 하나 거겠죠. 기호이.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단일화 에너지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에서는 박혀 있는 한덕수 쉽게 말하면 단일화의 그 에너지가 셌지만은 네. 우리 후보가 선출된 지난주 토요일 이후로는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그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릴라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요. 김종대 의원님께 이거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폭망인가요? 우성복님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입니다. 희극도 비극도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본숙님 머리가 아프겠어요. 2959님 김문수 후보 동정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이고 간에 선거에서 지려고 후보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내분 상황이 극적으로 어느 한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 다 세 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일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빅텐트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 건너갔죠. 예. 네, 지금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럭저럭 대선은 치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열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보수의 이제 심각하고 근원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오늘 관훈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광장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발언도 나왔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런 어떤 사태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냥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도 찾아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분열입니다. 먼 훗날 큰 분열을 예고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보수의 품격 또 어떤 보수의 그 정당 정치에 하나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점들이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의 대선 전략을 분명히 잘못 잡았죠. 예. 처음부터 한덕수에 대한 그런 뭐 중도로 예행 확장의 어떤 그런 에너지 시너지를 갖다 생각했다면은 저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SBS에 나와서도 예.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덕수 후보가 경선에 일시적으로는 참여를 욕을 했어야 된다? 얻어먹고 예. 또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런 대응의 직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 결단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해야죠. 예. 그걸 갖다 놓친 거예요. 왜 마지막 결국은 꽃가마가 꽃상녀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후보 등록일 전에 과연 김문수, 한덕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묘한 방법을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